믿기 어렵지만 여러분은 지금 사상 처음으로 태양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거대한 홍염이 빗줄기처럼 쏟아지며 하강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미국 국립태양관측소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코로나 레인이라고 불립니다. 태양의 바깥 대기층인 코로나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비는 비인데 플라즈마 비예요. 태양의 코로나는 섭씨 200만 도 수준입니다만 어떤 이유로 국지적으로 플라즈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 차가워진 플라즈마가 태양의 강한 자기장에 따라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때 플라즈마가 빗방울처럼 줄을 지어서 뚝뚝뚝뚝뚝뚝뚝뚝 막 떨어지고 과학자들은 이걸 두고 태양에 내리는 비, 코로나 레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참고로 이 비의 길이는 수만 킬로미터 수준입니다. 지구만한 사이즈예요. 속도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코로나 레인에 사람이 맞는다면 그 말 그대로 증발해버립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단순 화상이 아니라 원자 단위로 분해되며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섭씨 200만 도의 초고온 전기이온 덩어리가 비행기가 달려오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연구는 네이처 애스트로노미에 발표된 연구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과학계의 수능 만점자를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혹시 태양에 물이 존재한다는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25년 한 외신은 이런 기사를 보도합니다. 어린 태양에서 사상 최초로 물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 연구가 발표된 곳은 무려 세계 최고의 저널 네이처. 대체 지금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은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난 거대한 폭발인 플레어가 사그라진 직후의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잔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태양은 무언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플라스모이드라고 부릅니다. 태양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태양 내부에서 이걸 바라본다면 공포 그 자체일 거예요. 플라스모이드는 자기장에 감긴 전기 솜사탕 같은 건데 크기가 6,000에서 9,000km 정도예요. 서울에서 LA까지의 거리가 이 정도 되는데 태양에서 이 거대한 게 막 움직이면서 눈앞에 보일 겁니다. 근데 더 미친 건요, 지금부터예요. 같은 구조를 최신 광학기술로 더 자세하게 찍은 이 비디오를 보시면 플라스모이드가 태양 자기장 위를 초속 7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직선처럼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뱀처럼 꿈틀대면서 꼬이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밧줄처럼 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수백 가닥의 가느다란 플라즈마 실들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한계에 다다라서 터져버립니다. 앞부분이 먼저 멈추고 뒷부분이 들이받아 충돌. 이 거대한 플라즈마 덩어리들은 그 충돌로 인해서 스스로를 찢어내며 아주 잠깐 동안만 존재하다가 완전히 붕괴해버립니다. 이 모든 게 태양이라는 별의 한가운데도 아니라 주변 가장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연구팀의 전체 과정을 나사의 위성 데이터랑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기존 우주 망원경에서는 해상도의 한계 때문에 이 현상이 희미한 밝은 얼룩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셔도 앞에서 보신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태양에는 물이 존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외신에서는 태양에서 물이 발견됐다는 말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양 자체에 바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 앞에 놓인 요 물잔을 한번 봅시다. 요 투명한 액체 속에는 수십억 년 전 바로 저기 태양 주변을 맴돌던 얼음 알갱이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억 년 전 시작된 화학작용의 결과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세계 최고 권위의 저널 네이처에 실린 한 편의 논문은 인류의 오랜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태양에 물이 고여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물이 있을 리는 없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서 본다면 흥미로워지는데요. 태양처럼 별이 생기면 그 주변에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반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 원반 안에서 먼지들이 들러붙어 행성과 위성이 만들어지고 다 만들고도 남은 찌꺼기들이 띠 모양으로 주변을 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를 만들고 나서 남은 치즈랑 밀가루 부스러기들이 그 도우의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들러붙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른 먼지를 공중에 막 흩뿌려도 이게 왜 뭉치진 않죠? 그냥 흩뿌려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먼지에 물이 섞여 있다면 혹은 습도가 높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얼음은 이 입자들이 충돌했을 때 서로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얼음이든 물이든 이들의 존재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별 주변 원반에서 물이 발견됐다는 건 단순히 이 우주가 습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행성이 태어날 수 있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먼 별의 잔해 원반에서 물을 찾아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구 밖의 태양계에서 물에 직접적인 흔적이 포착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멀고 너무 희미해서 망원경이 감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등장했고 적외선으로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차가운 얼음이나 먼지 같은 것들도 찾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48광년 떨어진 젊은 별인 HD 181327을 관측했습니다. 이 항성은 나이로 따진다면 고작 1800만 살 정도로 우리에게는 아기 태양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항성 주위에도 정말로 도너처럼 생긴 먼지띠, 즉 잔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특정 파장대에서 독특한 움직임이 보이시죠? 이 파장대는 물 분자의 얼음이 빛을 흡수하는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얼음 상태일 때 이 부분에서 적외선을 잘 흡수합니다. 이런 특징들은 연구팀에 따르면 토성 거리의 얼음이나 태양계의 카이퍼 벨트 얼음에서 관측된 적이 있는데 먼 외계 별의 잔해 원반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포착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일행은 웜홀에 들어가면서 What is that? There's handshake. 외계인과 첫 접촉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밝혀진 것들은 생명의 필수적인 물질들의 첫 실측입니다. 우리 태양계를 벗어난 곳에서 생명의 재료를 처음으로 직접 관측했습니다. 관측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별에서 한 85AU 정도 떨어진 지점에선 먼지 중에서 한 0.1% 정도만 물 얼음이었지만 한 105AU 정도 떨어진 거리 밖에선 그 비율이 무려 20%를 넘었습니다. 솔직히 이 연구들이 돈이 되는 연구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순수한 지적 경이론 그 자체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집니다. 단기적인 성과만 줬는 한국에선 이런 연구들의 가치가 다소 좀 폄하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이 인류를 다음 시대로 이끄는 토대예요. 참고로 오늘 소개드린 연구 모두가 미국에서 발표된 것들이에요. 괜히 미국이 세계 최강의 과학 강국인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돈과 단기 성과만을 넘어서 인류가 저 멀리에 있는 태양에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그 작은 한 가닥 플라즈마 실을 포착해냈다는 것, 그것보다 더 먼 곳에 있는 태양계에서 얼음의 존재를 간파해냈다는 것, 경이로운 수준 아닙니까? 태양에서는 플라즈마의 비가 내리고 있고 다른 태양 주변에선 얼음이 떠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1995년 워털루 대학의 연구자들이 태양의 흑점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잠깐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태양에는 물이 있다. 이런 문장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상상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까요? 저는 상용화와 효율을 따지는 엔지니어고 지금은 스타트업 장사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될까? 이런 질문을 떠올리는 게 직업병이에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듯 이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류라는 종의 백업 파일을 만들고 우리의 의식의 활동 무대를 우주로 확장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한 잔의 물은 대체 어떤 장대한 여정을 거쳐서 왔을까요? 그리고 얘는 왜 존재할까요? 이 모든 근원을 알아내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의지가 오늘 밝혀진 연구들에 담겨 있습니다.
우주와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며 우리 자신이 우주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기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방법이다.